중국 정부의 대중민족주의에 대한 이중적 태도. 아하, 중국이 사회 내에 대중이 중심이 된 극우적 민족주의가 발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중민족주의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봤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가 대중민족주의와 완전히 합치된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하더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중적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때는 대중민족주의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어떤 때는 대중민족주의의 출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제압을 하고 이런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이형근, 이형근 얘기해 보세요. 중국이 이제 대중민족주의를 좀 긍정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이제 중국 내의 민족 체제 결속이라는 좀 정치적 목적에 잘 유용하게 사용을 한 것 같고, 반대로 이게 안 좋을 때는 이 대중민족주의가 폭발해서 정부에 대한 좀 반항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좀 양날의 칼이라는 의미 같습니다. 음, 그래요. 지금 대중민족주의에 대한 이중적 태도라고 하면 민족주의를 이렇게 막 뿜어낸 거는 일반 대중이란 얘기겠어요.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일본하고 외교 관계가 어때요? 아마 64년 수교 이래 최악일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라거나 문재인 정권이라거나 정권 이후로 문재인 정권까지는 일본하고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어요?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이런 것을 일본 정부가 명확하게 우리가 대동아 공영이라는 미명하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전쟁 피해를 입혔다. 정확하게 자기네 교과서에다가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어요. 니네 그거 써. 바로 잡아. 또 위안부를 성노예라고까지 국제사회에서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냥 본인들이 원해서 돈벌이로 그런 일을 했지. 우리가 강제로 잡아간 적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생존하고 있는 분들이 물론 이제 계속 고령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존하고 있는 인물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증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니네가 그걸 인정하지 않냐. 우리 국민 여론이 참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양국가 간에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네가 벌였었던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본 국민들 있죠. 유자녀들 있잖아요. 유족들 있잖아요. 그 유족들한테 너희 아버지, 당신의 남편은 거룩한 성전을 치렀습니다. 이래야 유가족들이 마음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때 펼쳤던 전쟁은요, 침략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과 남편은요, 그런 침략 전쟁에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간 총알바지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가족들이 정부에 동의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본 정치인들도 알기는 안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할 때 그러는 거죠. 뭐 욕을 막 합니다. 그럼 이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 협상 대표자에게 자,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뭐 배상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협상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이쪽에서 한국 대표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 그 정도는 부족하죠. 더 양보하세요. 더 인정하세요. 그럼 이제 일본 쪽에서 그럼 우리가 이면적으로 한국 정부에 이런 도움을 줄 테니까 좀 받아주시죠. 사인하세요. 이래요. 그럼 우리 정부 대표는 어떡할까? 이건 생각지 않게 이면 계약으로 우리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에이, 사인해야지. 이렇게 맘먹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걸 넘어서야 되겠죠. 이거 넘어설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저도 일본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저 같아도 이렇게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지만 우리 국내 사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수요일마다 당사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풍찬노숙하면서 더워도 추워도 나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저 할머니들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일본 정부가 깨끗이 정부 차원에서 인정만 하면 된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정부 대표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설 수밖에 없지요. 자기네가 다시 또 다른 협상안을 들고 오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럴 때 뭐예요? 한편으로는 국내 여론, 민족주의적인 여론을 이용한 거예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 정부 같으면 자기네가 요구하는 수준의 상대방 타협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면 일거에 국민들에게 시위하고자 하는 그런 여론에게 명령합니다. 해산! 이제 됐어. 여기까지. 이런 것이 바로 중국 정부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중적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중국 민족주의 두 가지 관점을 보면 1번, 중국 정부가 대중의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하면서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어떤 때는 부추기고 어떤 때는 그만해라 하면 딱 먹힌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제적 도전에 대해서 실용적인 민족주의 외교가 가능할 거다. 여기서 실용적인 민족주의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실리를 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명분, 이념 때문에 경제적 이익 다 무시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중국은 최소한도 개혁개방 이후에 자기네가 실용주의를 주창했기 때문에 때로는 공언을 통해서라도 외국 정부에게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때로는 그런 자발적인 왜 한 거에 대해서 팔짱 끼고 있다가 상대가 안 되겠습니다. 불매운동 우리 수출해야 되는데 불매운동 좀 중지시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팔짱 풀고 중국 국민들한테 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대에게 이제 해산을 명하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대중민족주의 세력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제재할 수도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는 그렇지 않다. 지금 당과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신민족주의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어떤 때는 경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략적인데 중국 정부와 당이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외교 방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게끔 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현재까지는 1번입니다. 현재까지 현상을 보면. 그런데 2번으로 넘어갈 확률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인 거고 다른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